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재료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죠. 국채금리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달러 인덱스까지 이 세 개가 다 올라버렸거든요. 국채금리 올라간 거는, 뭐,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긴축이 좀 세게 되겠지? 이런 것도 있지만, 9월에 회사채 발행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뭐, 필립 모리스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회사채 발행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저기서 채권 발행하면,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데가 늘어나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원래 전통적으로 9월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중에서 7년이 이제 9월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통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것과 맞물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좀 올라가서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금리와 이제 국제유가 그리고 이게 또 달러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신흥시장 이럴 때는 좀 플러스 나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좀 가동이 된 게 이제 첫 번째 조정 이유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종목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초반에 반응하긴 했지만 잘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51선에서 지금 닷새 연속해서 크게 고점이 되고 있거든요. 시원스럽게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늘 무려 5% 가까이나 올라갔지만 테슬라가 완전히 추세를 돌파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신중함도 좀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량 증가된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 계속 고점이었으니까. 그래서 테슬라 재료가 그다지 썩 어필이 되진 못했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7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 12거래일 중에서 11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195달러까지 가야 기존 추세로 완전히 복원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플이 플러스 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상승 마감시키는 거는 어지간한 자금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애플의 어떤 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수의 낙폭을 좀 제한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좀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머징 시장의 어떤 문제, 뭐 중국 리스크를 갖다가 좀 경계를 했는데 위안화 약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이머징 마켓에 좀 부담이 된다. 특히 이제 외환 시장 놓고 보면 싱가폴, 태국, 우리나라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좀 불안정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다만 최근에 중국에서 연이은 조치를 내놔서 좀 약해지는 어떤 그 리스크 속도는 조금 완만해질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어떤 걱정도 오늘 시장에서는 이거 중국 증시가 또 계속 마이너스 나고 또 환율이 출렁거리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 이런 날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개발적으로는 일동제약에서 이제 비만 뭐 당뇨 이런 치료제 나오면서 겸사겸사 해서 이제 일부 제약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3일 연속 음봉,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 뉴스긴 합니다만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20% 상향 조정됐거든요. 내년도도 상향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나마 이제 시장의 버팀목은 터무니없이 안 빠진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는 건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전자 딱 이제 간당간당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조정 나왔으니 이제 이제는 좀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7만 원에서는 방어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치상 삼성전자는 주 후반에 좀 플러스를 한 번 정도는 내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목들로 보면 에코프로가 테슬라가 이제 많이 올라간 날 에코프로가 못 올랐거든요. 오늘 엔캠 말고는 이렇게 사실 뚜렷하게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적추적 내리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2차 전지, 저는 이제 이게 2차 전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전지, 다음에 JYP에서 자금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어느 쪽으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트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갑자기 2시 30분부터 뚝 떨어지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단기성 자금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하지 않고 오늘 처리하려고 하는 물량이 비중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푸시해서 나는 내일 시세를 노릴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정리하지라는 자금이 많아졌다라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플러스로 끝났는데, 그리고 뭐 현대오토에버라든가 뭐 SL 같은 부품주들이 강했는데,
현대차가 참고로 이 최근 10년 동안에 그 3개월 연속 하락한 사례가 한 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번 달까지 현재 3개월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제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리스크는 이거죠. 올해하고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똑같이 14조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대적으로 크게 올라간다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좀 빠져서 좀 그래도 주가가 싸니까 올라갈 정도의 공간은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현대차의 추이는 좀 추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모처럼 9월 들어서 처음으로 다 매도했고 선물은 장중에 제법 매도했다가 이제 매도를 좀 줄였죠. 근데 매도하는 날 삼성전자는 그대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매수하고 코스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지금 4일째 매도거든요. 좀 엇갈리는 모습이고 기관은 오늘 기관 쪽에서 순매도가 많이 잡힌 날이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대부분 다 매도 쪽에 가 있죠. 근데 이제 매수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현대오토에버라든가 그다음에 방산 뭐 이런 어떤 관련된 수출할 업체들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편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매수 자체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별로 크진 않은데 다만 이제 바이오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은 사실 뭐 이렇게 이 업종은 고르게 담았구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좀 엇갈리면서 매매를 했고,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특별하게 어떤 이제 특정한 종목군들을 이제 단체로 담는 그런 모습은 없어서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슈를 보면 국채금리가 다시 4.4% 넘어갈까? 그러니까 저는 4.4 넘어가긴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4.4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4.3 정도에서는 자꾸 밀어내는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4.4 테스트까지는 안 해봐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돌아갈 때 국채금리가 조금 더 빠져주는지 여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 이게 시장의 추세, 다음에 이제 걱정거리,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견딜 수 있나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기존에 어떤 강했다가 좀 쉬고 있는 종목군들 각각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두 개 정도는 플러스가 나야지 투자자들이 안 돌아가게 되는데 반대로 두 개가 빠져버리면 미증시가 한동안 FMC 때까지는 좀 쉽진 않겠구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대형주 지금 그 첫 번째 주에는 반도체가 강했고 그 다음에 로봇과 AI 이쪽에 좀 수급이 붙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제약주가 또 수급이 좀 무난했거든요. 2차전지 쪽은 좀 오락가락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 빅3 쪽에서 어느 쪽에 정착을 할 건지 그러니까 요 구도 이게 이제 9월에 순환매로만 돌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근데 로봇하고 AI는 뒷부분에 좀 밀리긴 해서 특징주로까지 꼽을까 좀 고민은 됐는데 어쨌든 오늘 요 정도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준비했다가 보여드리지 않은 차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아예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 말자라고 해서 이제 미룬 게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몇 주 전에 준비했던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람코하고 시가총액이 되게 비슷해진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기사에 나온 차트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밀리고 아람코는 올라와서 그래서 아람코가 이걸 따라잡을지가 주목이 된다. 근데 이 각각이 하나는 성장,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라 어떤 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람코에 대한 어떤 작업, 뭐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게 부각이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또 따라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마냥 계속 밀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일정상 뭐 FMC 회의, CPI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만기도 있고 해서 다음 주까지는 이거 가지고 조금 변동성 해먹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수치라서 아주 길게 보면 이거를 새로운 재료로 포장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한 건 다른 게 또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으로 미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